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큐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여기 원유 섹터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과 함께 꾸준히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만큼 매우 즐거운 장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인 섹터라던가 기업들 대상으로는 경기를 늦추고 있지 않은데요. 가장 먼저 10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4.2% 정도로 이제 범위적으로 본다면은 4.3%를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RSI를 본다면은 약간은 그래도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10년 국채금리 또한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애플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require return이 다른 말로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8.5%였을 때는 애플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122달러로 지금 147달러를 보여주는 애플은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인데요.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이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할인율이 8.5%에서 이렇게 9%로 올라가면은 적정 주가는 113달러로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애플이 더더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고평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원치 않은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TIPS 본드 ETF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TIPS 본드 ETF를 보는 이유는 팁스의 흐름이 QQQ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팁스 본드가 상승하면은 QQQ도 상승하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QQQ도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Real Yield와 함께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이 Real Yield이고 파란색이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 즉 Earning Yield인데 이렇게 패턴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Yield라는 개념이 조금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Earning Yield는 100을 P 멀티플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플의 경우 Earning Yield는 4.21%로 P 멀티플이 23.75이기 때문에 4.21%라는 기대 수익률이 나온 것이고, 4.21%는 여기 P 멀티플이 빠지면 빠질수록 높아집니다. P 멀티플이 빠지는 이유는 여기 분자에 있는 시가총액, 즉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4.21%라는 애플의 기대 수익률이 확정적으로 4.2%의 연수익률을 보장하는 10년 국채금리에 비해서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애플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제 리서치를 공유드리고 매매 내역 등을 공유하면서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팁스 본드 ETF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선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은 팁스 본드 ETF는 10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QQQ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저점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계속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같은 장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바로 훌륭한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최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Alliance Bernstein Holdings라는 금융주인데요. 텔레그램엔 이미 사전적으로 공유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계획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한 이유는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융 섹터에 위치해 있으며, 기대 수익률은 각각 10.79% 그리고 11.57%로 채권보다 훨씬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당률은 11.25%로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에 엄청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 또한 리미티드 파트너십인 만큼 세율은 37%인데 설사 세율 37%를 감안한다고 해도 전혀 나쁘지 않은 배당금일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기업의 펀더멘트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2021년 대비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은 영업현금 흐름과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인데요.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분석 툴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의 성장률은 그냥 굿이지만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각각 29.53%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진율은 금융기업이니 말할 것도 없겠고요. 부채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라이언스 버스타인은 굉장히 저평가인데요. 프라이스 투 CF의 멀티플은 지금 4.13으로 앞으로의 성장률인 11.05%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현금 흐름이 지난해 대비 171% 성장할 예정이고 2013년에는 약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지면서 그래도 과거의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다시 2024년에는 그래도 10% 성장하면서 영업현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버스타인이 지금 4의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1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7.5의 멀티플만 받아도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92%나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피해하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스냅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스냅은 28%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스냅이 28%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투자를 피합니다. 스냅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의 성장과 함께 3분기에 아주 작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는 103.74, 프라이스 OCF는 68.31, 그리고 PE 멀티플은 당연히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0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냅은 500밀리언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남아있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로 해야 의미 있는 것인데 지금 스냅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아주 작은 플러스로 올라왔을 뿐 사실 마이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인데 갖고 있는 현금이 거의 부채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 또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갖고 있는 현금마저 줄어들게 된다면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은 더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으면서 경영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CEO부터 CFO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주들의 가치 있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오히려 깎아먹으면서도 본인들은 주식을 매도하여 전부 다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28% 하락했다고 해서 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냅이라는 기업은 지금 펀더멘털도 매우 안 좋고 재무 상태도 안 좋으며 기업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고평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금융 섹터의 얼라이언스 버스타인 기업 그리고 왜 스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지금 현재 매크로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평가는 피하시고요. 안전하게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